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심우정 후보님,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예. 대통령의 검찰총장이에요? 국민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국민의 검찰총장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 필요하다면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쫓아가서 수사를 하고 왔어요.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어떻든 뭐 안 나온다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와서 갔죠? 그랬겠죠? 안 나와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준칙상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폭발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잡지요. 그거 틀렸잖아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그거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께서. 제가 오늘 답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게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말 못하고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말했으니 향후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제3의 있고 장소에 가서 검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그러고 하는 적 있어요? 경우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 부인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살아있는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 23억에 300만 원 이상 디올백에 샤넬 향수에 등등을 받아서 국민의힘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켜볼게요.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드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하잖아요. 법 앞에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이 깨졌다. 사과한다. 이것도 약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부정,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이 정도의 단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 못하는 모습 기록해 두고 향후에는 단호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최혜병 관련해서도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심우정 후보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의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검찰총장은 그럼 왜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이 결정하게 위에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보세요. 자, 화면 틀어주세요. 재산이 얼마입니까? 108억이시더라고요. 심우정 후보자님, 재산이 얼마십니까? 예, 이번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얼마입니까? 신고한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얼마냐고요. 저건 내 화면이에요. 얼마십니까? 예, 108억 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따님이 햇살론 최저신용자 대출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 딸이 혼자 살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출 받으라고 있는 대출이에요. 이거를 108억 재산 신고한 후보자가 제 딸 대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부터 제가 말하는 건 가난하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받으라고 준 대출 내용이에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대출은. 저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되돌아봐야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들이 또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실 내용이십니까?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제가 그러면은 저희 딸한테 뭐 돈을 보태주고 이랬으면은 괜찮겠죠. 그게 아니니까 저희 딸이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심우정 후보자는 그러면 햇살놀과 최저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 몰라요? 그거 108억 재산 가진 사람 딸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님은 대학생이면 그걸 도와주든지 뭐 해놓고 이 부분은 최저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정도는 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은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내용,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품백 수수 등 관련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곧 수사 심의위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립을 잘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또 야당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백 번을 압수수색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야당 대표 후보자들조차 모두 사과해야 된다고 오를 날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로 퉁칩니까? 이런 네, 정리해 주세요. 기회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기대를 살아있는 권력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대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했다고요. 예, 직무집행 정지 네, 과정에서 그 보훈으로 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예, 제가 본인은 찬성했습니까? 본인 찬성하셨어요. 제가 찬성했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21명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는 게 장학금, 딸 장학금 수사 그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그 후보자 장남이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이과 학생, 저 장학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과학자들한테 있습니다. 주는 장학금이에요. 저게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그 이과 장학금을 학생한테만 주는 받은-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거는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남만을 찍어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근데 다음
학교제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 장학금 손재한 이사장이 보세요.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했죠. 예,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자료 제출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네. 안 하시고요? 사생활에 관련 부분이기 무슨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신 거죠. 그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하되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대학교에서 조교도 말씀드립니다. 했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되 확인하겠다고요.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닙니까? 자,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몇 명인 자, 지원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예,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 대사죠. 이분이 그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자, 저- 이분 제 답변을 못 하시네요. 박철희 씨는 제가 맥락을 자,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아니, 어렵습니다.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의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거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 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낙하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자,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애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녀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이 겁니까?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 듣겠습니다. 김영민 의원 질의하세요. 네,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자 기록
전자문서에서 봤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혹시 공판 기록 말고 증거 기록도 전자문서화 다 했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대법관들 이제 재판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관과 또 재판연구관을 둔 모든 이제 서양의 이제 국가들은 이제 법률시민 상고심의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법관은 이제 1심과 2심 판결, 상고유서, 답변서 거기서 나타난 이제 적부한 이제 상고심의 쟁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되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전속 혹은 공동조 연구원들이 모든 기록을 보면서 관련 있는 보고를 합니다. 소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증거 기록도 스캔했냐는 게 예, 제 그거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2025년 10월부터 이제 형사 전자소송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사 전자 기록화가 됩니다. 다만 그 전에는 이제 자, 그렇죠. 기록부는 편의상 네. 예,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법원에서는 올해 이제 그 6월부터 그렇게 이제 그 전자사보나 즉 복사 네. 스캐닝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상고심에 접수된 사건은 네. 그 공판 기록은 이제 스캔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나 또 1심, 2심 단계에서 이제 스캔한 그런 기록은 저희들이 이제 아마 기록 전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 기록은 스캔을 대법원에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스캔화 돼 있는지 전자문서화 돼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종이 기록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이 기록을 복사한 적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자, 1심이나 2심에서 잠깐만요.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 주시고 명확하게. 예, 여기서 지금 팩트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청문회 때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하시고 답을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면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은 기록을 다 안 보고 일부만 보고 재판한다? 이 말을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부 자, 내가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건이 연간 10만 건 이상 있죠? 4만 건 이상 4만 건 이상. 네. 접수되는 사건이 예. 그 많은 사건에 지금 재판이 걸려있는 원피고 하면 8만이 될 수도 있고 공동피고인 하면 뭐 10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내 사건 기록을 안 본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하는 판결을 믿어라. 게다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이고 모든 재판부를 모든 법원을 기속하는 판결을 하니까 기록은 안 봤지만 내가 한 판결은 믿어라. 내가 한 판결은 따라라. 지금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건은 많고 대법관 수 늘리면 됩니다. 법원이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관 수 늘려가면서 필요하면 전문 법원으로 나누고 해서 이번에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판사가 내 사건 기록은 꼼꼼히 보고 판결한다 라는 신뢰는 이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한 것도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기록을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쟁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법원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 기록이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안 봐도 되는 기록으로 분류돼 버리면 내 주장이 아예 읽히지도 않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록을 다 안 봐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은 대법관이 직접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본 기록을 가지고 거기서 요약한 걸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제가 그것은 재판 연구관에 어떤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상고위원은 자,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1일 날 4시에 사퇴를 해요. 3시에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4시에 사퇴하는데 그 전날부터 사퇴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알고 지금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
1분 더. 법원의 판결을 한덕수가 미리 알고서 전날 사퇴하기로 하고 엠바고 걸어놓고 다음날 3시 판결 이후인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 매우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한덕수가 왜 굳이 국무총리직을 버리고 나와서 출마했을까 너무 이상한데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도 개헌하겠답니다. 지금도 개헌만 하고 임기 끝내겠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공교롭게도 3시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했는데 보니까 그 전날부터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내일 4시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사퇴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그 전날이면 이미 대법원 전합체 결론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대법원에서 알아서 낙마시켜주면 한덕수가 자연스럽게 국힘이랑 단일화해서 후보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